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네.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그러니까 상가, 왜 상가로 투자를 하면 뭐 상가가 좋을 거야라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요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받겠지. 네. 이렇게 기대하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큰일 났다. 그렇답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파트 상가 투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이 취재를 좀 해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서울 방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상가 조합원하고 조합하고 갈등을 빚은 건데, 예. 뭐 이거를 알려면은 이 빌드업이 좀 돼야 돼 갖고, 일단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요 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빌드업 설명. 좋습니다. 네, 저 화면을 먼저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일단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예습. 예. 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3조에 보면 예. 그 상가의 공급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르는데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여기 전원의 동의가 중요한데요. 예.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요 밑에 원칙대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좀 바꿀 수 있다. 네. 이런 그게 원칙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상가 공급 원칙은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이 상가를 뜻합니다. 네.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 이게 원칙이에요. 그것도 당연하네요.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건축한 다음에 상가로 다시 준다. 네. 그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요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택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상가를 공급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줘야겠죠. 상가를 안 짓는 경우. 네. 요즘은 상가가 인기가 별로 없대요. 네. 쿠팡 이런 데서 다 사니까 상가 자리까지 합쳐서 그냥 아파트로 짓자. 그런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가나 다가 있는데 나목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자기가 다른 상가를 새로운 상가를 한 걸 받고 나도 예. 그 가치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한 채를 더 줄 수 있다. 상가가 비싼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가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그 비싼 경우. 그거 네. 비싸다고 해요. 가치가 높은 걸 우리말로는 비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둘이 경우 불필요하게 다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네. 그다음에 뭐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원칙이 살짝 바뀌기 시작해요. 2006년에 예. 이제 국토부의 전신인 교통부 건설교통부인가 예. 에서 그 상가를 어떻게 공급할지 원칙을 이제 표준 정관에다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준 정관을 보여줬는데 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 표준 정관 46조에 보면 새로운 부대 복리 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아까하고 뭐가 좀 달라졌죠? 아까는 건설이었죠. 건설하지 여기, 않는 경우였는데. 법에는 건설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요 국토부가 만든 표준 정관에는 공급받지 않는 경우라고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지었지만 그리고 나는 원래 상가 주인이었지만 난 그 상가 분양 안 받을래요. 네. 라고 할수 했으면 있다. 공급 안 받았으니까 네. 그럼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유권 해석도 하고 표준 정관도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국토부에서 유권 방침을 해석을 한 세웠어요.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아니 법하고 시행령하고 좀 다른, 법하고 정관하고도 좀 다르고 예. 유권 해석도 좀 다른데 대체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하고 이제 많이 싸웠겠죠. 싸워서 그 싸운 결과 그 고등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났는데 예. 여기 보시면 건설교통부는 그 부대 복리 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예. 표준 정관도 그렇게 했으니까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로 유추 적용하거나, 이 말이 뭐냐면은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는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꼴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말 아니냐? 네. 정확히 따지면 다른 말이긴 한데 건설이 안 돼서 내가 못 받는 것과 네. 내가 안 받기로 결정한 건 건설을 다르긴 했는데 다른데. 안 받기로 결정한 걸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예. 비슷한 의미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건설을 하더라도 내가 공급을 안 받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원칙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국토부의 해석을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국토부도 그렇게 해석하고 표준 정관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상가를 공급받지만 않아도 새로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관행이 정립이 된 거죠.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가 좋아 보이면 상가를 선택하고, 그렇죠. 상가가 나빠 보이면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개꿀. 네. 그러니까 뭐 그게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아까 처음에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요런 경우에만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에다가 일정한 산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원래 상가를 짓는 경우에 분양 받은 다음에 가치가 남는 경우라면 그게 이제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에다가 일정한 산정 비율을 곱한 게 상가의 어떤 가치보다 낮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상가만 포기하면 아파트를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최소가가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는데 산정 비율을 우리는 20%로 정할게. 네. 그러면 2억 원 이상만 내 상가의 가치가 2억 원 이상만 되면 아파트 한 채 그냥 그럴 준다. 수 있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게 이제 10여 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방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재건축한 뒤에 이제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관을 바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분양 단위의 아까 산정 비율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표준 정관을 바꿔서 상가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웬만한 조합에서는 하던 식으로 정관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근데 보통은 그때 웬만한 조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바꾸고 여기 규정을 좀 바꿨잖아요.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요 문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산액의 0.2라는 게 20%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관을 바꾸는 게 조합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관례상 그렇게 해왔대요. 근데 여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관을 바꾸려고 투표를 했는데 그 조합장이 이제 이거 우리 3분의 2 이상 돼야지 그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드릴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한번 해보시죠 해서 투표를 한번 했더니 50몇 %밖에 안 나왔어요.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부결됐어요. 그래서 그 상가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아니 왜 다시 한번 해보자. 두 번을 투표를 했는데 두 번째도 50몇 %밖에 부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상가 조합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꼭 3분의 2여야 되느냐? 1심에서는 이겼어요. 상가 조합원들이. 꼭 3분의 2는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그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이미 이 사람들 조합원으로서 이미 조합에 소속돼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의사결정은 과반 이상만 되면 주는 게 맞아 라고 1심 판결은 그렇게 났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사안은 그 정관을 바꾸는 거는 대부분의 아파트 조합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왔다고 해요. 이게 나름대로 이 요건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1심에서는 정관 바꾸는 것도 반이면 된다고 한 거예요?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거 정도면 그렇게 이제 전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과반수면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판결이 180도 바뀝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는 원칙이라는 거는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원래 시행령의 그 문구는 그 문구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이 법안의 어떤 의미, 즉 그건 강행 규정이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그 법안에서 아까 법안에 보여드렸듯이 그 규정을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2심 법원은.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맘대로 하라는 건데 네. 맘대로 하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예예. 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문구를 바꾸는 거는 기존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와서 바꿨는데 예. 더 한층 더 엄격하게 한 거죠. 전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문구를 바꿀 수 없다는 건데 그건 사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전원 동의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걸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죠. 이거는 예. 정관을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다 그 말이군요. 아 예. 사실상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를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상가를 건설했다면 상가 주인들한테는 상가를 주고 예. 그래도 상가 주인들 중에서 아주 큰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그 자기가 상가를 바꿔도 가치가 많이 나와서 아파트보다 그게 가치가 높다면 그 정도의 분들에게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정관을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바꾼 다음에 상가를 포기한 사람들한테도 아파트를 주게끔 하는 지금의 제도는 잘못됐다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그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정관을 바꿔서 그 법을 어기지는 말아라. 네.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가 있었어도 안 되는 것들이야 이 친구들아. 그렇죠. 그 말인 거네요. 그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소송은 3분의 2 동의가 왜 필요해요? 네. 절반만 동의하면 되는 걸로 좀 봐줘 보세요라고 해서 네. 1심은 그러네 절반만 동의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네. 답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네. 이 친구들아 이건 3분의 2와 절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관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네.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맞습니다. 정말 다 하려면 다 동의할 때는 괜찮아. 어차피 당신들 재산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상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난 됐고 그냥 아파트 받을래 할래.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이 원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원칙을 깨려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바꿔야 될 일이지. 100% 법을 바꾸거나 혹은 100% 동의를 전원 받거나. 동의를 받거나 원래 100% 전원 동의는 네. 법을 항상 초월하기 마련이니까. 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합원은 한 50%만 동의를 했다는 거는 예.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야. 이게 이제 사실 국토부도 여기 판결에는 국토부의 최근에 유권 해석의 변화도 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아까 이걸 보여드렸듯이 국토부가 처음에는 새로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상가 해도 조합원들이 예. 난 안 받을래 예. 하더라도 아파트를 받게끔 유권 해석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가 유권 해석을 좀 바꿨어라고 밖으로 널리 알리진 않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바꾼 일이 있어요. 어떻게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때 보내온 지자체에다가 보낸 공문인데요. 예.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명확하게 한 전에 게 아니라 바꾼 바꾼 건데 거네. 바꿔놓고 항상 저렇게 명확하게 한다고 하더라. 이게 바꾼 거죠. 자기네들이 그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건설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공급받지 않는 경우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놨다가 예. 최근에 그걸 싹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네. 지금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국토부의 판단도 그렇고 네.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가 그거를 아파트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네. 정관을 완전 100% 전원 바꿔서 동의해서. 전원 동의해서 네. 얘한테 주겠다고 우리가 모두 다 결의하자. 네. 그거 해야지만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이네?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결의하는 거는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원래 재건축 관련 법이라는 건 모두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단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건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99명이 맘대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한 사람이 알박는데 99명이 꼼짝 못하는 것도 이상하니 그럴 경우에는 요런 법에 따라라라고 하는 게 오늘 소개한 그 법이지 전원 동의를 하는 거면은 그거 전원 동의 했는데 야 니네 그러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전원 동의하면 그거 법과 달리 법을 다른 할 정관을 수는 적용했다고 있는데 이미 법에 추월할 수 적용돼 있는 있잖아요. 거죠. 네. 전원 동의를 하면. 그러면 지금은 통합 개발을 해서 예를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합 개발해서 상가는 아예 안 짓는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상가가 없으니까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하면 상관없는 거죠. 백업 재건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통화하는데 상가를 안 짓기로 결정한 경우엔 네, 네. 그렇죠. 상가를 안 짓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를 줄 수 아파트를 있죠. 주는 건데 네.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를 건설하면 빼박이다. 그거. 빼박이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없다. 상가를 좀 축소해서 건설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예.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여기 재판 과정에서. 네, 그렇죠. 그런 네, 경우 상가를 축소해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를 좀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예. 뭐 혹은 이제 새로 분양받는 상가 가액이 0원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가치만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 그거는 좀 요번 사안과는 좀 다르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상가를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채 있었다가 50채로 줄였으면 예, 그럼 내게 나머지 50명이 공급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을 공급받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예.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다. 이 만약에 축소 공급했을 경우에는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가 공급이 이제 상가를 한 50채 정도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부분으로 그 50명 정도를 해석을 해서 구제할 수 있다. 그거는 아파트로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반은 주고 반은 안 준다는 얘기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상가를 받게 되는 거죠. 절반은 상가를 받는데 그럼 네. 절반은 아파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받고 싶은데 누가 좀 상가 받고 싶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서 명확하게 그 해석을 해주진 않았는데. 네. 여튼 이 지금 고등법원의 판결이 남으로써 좀 파장이 있는데 지금 물론 이게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예. 확정된 건 아닌데 대법원에서도 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사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국토부도 저렇게 말을 바꿨으니까 네. 꽤 그 효력이 이어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이 상가 소유주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토부도 어쨌건 유권 해석을 바꿨고 예. 예전에 그 고등법원도 2008년도만 하더라도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을 했다가 이번에 고법은 그 정반대의 해석을 한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오.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예. 낮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물론 상가도 뭐 상가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근에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상가를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상가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거고 예. 그 중에서도 일본 또 뭐 쪼개기로 해서 작은 상가를 엄청나게 쪼개서 그런 식으로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상가 가치가 새로운 상가를 받는 것도 겨우 허덕허덕 할 텐데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그렇죠. 작은 그렇죠. 규모의 상가 주인들이라면. 예. 그렇게 되니까 재건축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 네. 통합해서 재건축하는 경우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뭐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야 재건축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거 다시 지어가지고 아파트로 못 받고 상가로 또 받는다고 하면 네. 우리는 뭐 별로 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일산 뭐 분당 같은 경우에 이제 단지 뭐 1, 2, 3, 4단지를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하잖아요. 예. 그 단지 안에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 상가 주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상가 주인들 중에서 쪼개기로 들어온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네. 특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상가를 타놓으면 이제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제 재건축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 동의를 안 해주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게 이 재판이 아직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는 하셨는데 네. 요게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이 딱 나요. 네. 지금은 아까 전에 뭐 압구정동 네. 어디 방배동 이슈에 대한 재판 판결인데 이 판결은 다른 재건축이나 사례도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적용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상가를 건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 1주택을 지급한다고 정관을 바꿔놓고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이미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있는 데도 있을 거 조합이라고 아닙니까?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아파트 조합원이 야 상가 주인한테 왜 아파트를 주냐 상가를 지급해야지라고 소송을 걸게 되면 당연히 소송 걸리겠죠. 지금은 상가를 안 지으면 네. 상가 주인한테 원래 주인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네. 그냥 조합원들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오케이 되는 거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전원 동의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럼 상가를 지으나 안 지으나 앞으로는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 받을 길이 거의 희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상가를 지으면 무조건 상가 받아야 되니까 아파트 못 상가를 받는 거고. 지으면 상가부터 받아야 되고 상가를 안 지어도 아파트 받으려면 아파트 조합원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죠. 상가를 안 짓는 경우에는 여기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화면 상가를 잠깐 안 보여요. 짓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새로운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냐는 경우에는 1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행령에도 돼 있어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네. 그럼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는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무조건 줘야 한다는 뜻입니까? 저건 네. 상가를 안 지었을 경우엔 상가를 안 지었을 경우엔 줘야 된다는 반드시 뜻입니다. 줘야 된다. 네. 안 지었을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한 채로 줘야 된다. 물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로 하지만 그 가치 그 추산액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산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예. 상가 너무 조그만 상가를 안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 있다는 거고 일정한 규모를 넘어가는 곳들은 저기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조그만 상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선택지는 오히려 저는 무조건 통합개발합시다. 예. 라고 해야 되겠네요. 통합개발을 해야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통합개발을 하고도 상가를 안 지어요. 통합개발이란 그렇죠. 상가를 우리 상가는 하나도 안 짓는 걸로 결정합시다. 네. 아파트만 짓는 걸로 합시다. 네. 라고 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기 상가의 가치가 작은 분들은 예. 아파트를 새로 지었고 상가가 없는 경우라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냥 청산되고 네. 가격이 안 되면 청산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상가라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졌다. 왜냐하면 상가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수가 중요할 텐데 그럼 아까 전에 20%라고 하셨는데 네, 네.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얼마나 쪼무레기 상가까지 해줄 건지는 그렇죠. 조합원들이 정한다.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조합원들하고 상가 조합원들하고 뭐 협의를 하겠죠. 예. 상가 내부에서도 그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다를 테니까 큰 상가 가진 분들, 작은 상가 가진 분들 해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해서 그걸 뭐 그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 그 상가 소유주들 작은 상가 주는 소유주들한테도 아파트를 주는 거니까 예. 그 비율을 정하는데 뭐 요즘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나왔거든요. 10% 이상만 되면 된다. 가격이. 네. 근데 물론 음마 아파트가 아까 말씀 좀 이어가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느냐를 갖고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근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가 됐던 식으로 뭐 아파트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를 준다는 정관을 바꿔놓은 곳들은 예. 일종의 관리 처분 단계라고 해서 이제 그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지 않는 곳들은 사실 이 소송 이슈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 처분 단계를 좀 지난 조합이라면 그런 정관을 만들었더라도 그 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관리 처분이 끝나면 그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를 주기로 정관에 만들어 놨더라도 이미 픽스 됐는데 이미 픽스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관리 처분 절차까지 진행이 안 됐다면 그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다툼이 커질 수 있다. 네. 아파트 소유자들이 네. 나는 상가랑 나눠 먹고 싶지 않아. 네. 단 한 명이라도 네. 그렇게 그런 경우는 안 제기할 줄 수 수 있다는 있다는 거죠.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단계라면 이 말씀하셨던 법원에서는 그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건데 3분의 2 동의만 받아서 이거 정관을 바꿔놓은 건 뭔가 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정관을 바꿀 때는 왜 바꾸죠? 정관을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아까 이게 이제 시행령의 문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라는 문구를 새로운 시설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이 문구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문구도 바꾸고 여기 보시면 여기 산정 추산액에 관한 비율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친다면 그냥 1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0.2라든지 0.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넣고 싶으면 정관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가 조합원들을 아파트를 주려면 네. 정관에 손을 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아파트 조합원 전체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지금은 동의를 저 받았다면 건설이라고 다 정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다 정관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새로 그 전에는 그냥 받지 않은 경우였는데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썼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그때 자기네들 유권 해석을 바꾸면서 그 새로운 부대 복리 시설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1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새로 조합에 설립될 때 이런 식으로 정관을 넣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기본 디폴트 표준 그렇죠. 정관이라는 정관을 거죠. 심사하는군요. 그렇죠. 저게 디폴트고 처음에 이게 디폴트 값이고 그걸 바꾸려면 3분의 2 동의가 3분의 2 동의였는데 예. 그 건설하지 않는 경우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정도로 바꾸려면 예.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고법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은 아파트를 만약에 짓는다. 네. 아니 상가가 없이 다 이번에 재건축을 한다고 네. 하면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고 네. 상가들한테도 네. 상가가 일부 있는 경우에는 네. 100% 동의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다. 그거네요. 그렇죠. 100% 동의를 하면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가 있으면 아파트를 못 받고 네. 상가를 안 짓는 재건축을 아니면 하면 상가가 있어도 아파트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상가가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상가가 가치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 뭐 20억 제 감정 평가를 했는데 20억이에요. 예. 근데 제가 새 상가를 10억에 받았어요. 네. 그럼 10억 원의 가치가 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산정 비율을 곱해 봤더니 그거 근데 매우 소수니까. 소수이거나 있기 소수이죠. 어려우니까 그냥 네.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일반적으로 다는. 웬만하면 자기가 상가를 갖고 있으면 새로운 상가 하나 정도 받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새 끝나는 거다, 아파트를 받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정 비율을 0.1로 했기 때문에 뭐 개 중에 아파트 중에 상가가 약간 큰 경우에는 남는 차액에 따라서 아파트를 한 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분위기가 있는 걸까요? 왜라고 하시면 추측컨대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전체주의 파시즘이었어요. 왜요? 표현하자면 왜? 다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재산권인데 예. 이른바 나는 반대야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그냥 따라 대세에 따라 그럼 나가시든가라고 하는데 그럼 나갈래라고 할 때 보니까 현금 청산이라는 게 내 땅의 가치를 아예 안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나 반대야라고 하면 시세로 최소한 시세로는 쳐주는데 그걸 지금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네 멋대로 합병해 버리는 거니까 역사적 최고가를 줘 이 친구들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종전 최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는 이 소수 지분들이 매우 무시당하고 있었다고요. 사실은 공익이나 혹은 뭐 전체 대의를 위해서.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3분의 2가 동의됐다는 이유로 내 재산권도 니네가 행사하면 어떡해? 라는 거니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실은 된다. 그 방향은 맞죠. 방향은 맞는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예. 상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야 될 가능성이 텐데. 높거나 그렇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금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는 여기에 상가가 이만큼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거 부시고 재건축 지으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가는 플렉서블하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재건축을 할 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플렉서빌리티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은
더 잘 진행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좋고 그런데 지금 이 나온 판결은 플렉서빌리티도 없어지고 없어요. 재건축의 진행도 잘 안 되게 생겼어요. 이러면 그게 걱정이네요.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은 엄격하게 인정한 거니까 그 취지는 또 이해가 되니 야 이게 앞으로 파장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가의 동의를 쉽게 받으려면 상가를 그냥 아예 안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상가 주인들 중에서는 나는 상가가 필요해. 그럴 수도 라고 있지. 그럴 수도 생각하시는 있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상가를 안 짓는 방향으로 재건축한다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장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재건축 자체를 골치 뭐 아프네.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재개발 같은 거 하려고 하더라도 네. 복잡하게 이제 쭉 밀고 깨끗하게 고쳐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네. 10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5평짜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다 한 표잖아요. 5평도 한 표, 10평도 한 표, 100평도 한 표. 그러니 그들이 전원일치가 아니라 3분의 2만 동의하면 갑시다라고 하는 거는 100평짜리의 권리가 무시되죠. 무시될 가능성이 높죠. 맞죠. 이게 사실 상가 쪼개기도 그 문제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작은 지분자들이 쪼개기에 대한 네. 약간의 그 방어 해석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상가 쪼개기가 우리는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상가가 갖고 있는 그 상가 평수 말고 상가 한 채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 그러니까 1층에 있는 10평짜리 상가가 대지 지분이 얼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예를 들면 10평이라고 하고 네. 저쪽 아파트 20평짜리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10평이라고 하면 네. 통합 개발을 하면서 다 밀고 나면 네. 허허벌판만 남으니까 네. 상가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 10평이나 네. 아파트가 갖고 있던 대지 지분 10평은 똑같이 10평이니까 이젠 네. 무슨 경계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실상 같은 가치로 쳐줘서 나눠 갖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상가는 대지 지분 10평을 갖고 있지만 야 이 후질구리한 상가에 뭐 월세도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상가 거래 가격은 뭐 2억밖에 안 됐었잖아. 나는 그래도 아파트 10평은 아파트는 이거 부시기 전에 그래도 한 6억에는 거래됐던 거야. 그러니 부시고 나면 네 10평이나 내 10평이나 똑같은 땅덩어리지만 이게 너랑 나랑은 신분이 달라 이 친구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계산을 하니까 상가는 그래? 좋아. 그럼 내 지분을 세수로 나눠서 3평, 3평, 3평으로 할게. 뭐 자꾸 여기는 보니까 작게 자르고 나서 표가 많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한 평은 항상 한 평의 대우만 해주고 10평은 10배의 대우를 해주면 10평짜리를 굳이 10개로 쪼긴다고 해서 이익될 리가 없는데 계속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표가 중요하니까 쪼개기가 그렇고, 유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 거죠. 뭐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네. 소수 지분 가진 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할 테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는 있겠는데 네. 저는 그렇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즉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그 이전 가격도 물론 반영을 하지만 대지 지분도 50% 이상 반영을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가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죠.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그냥 소수 지분 가진 분들의 머릿수가 강하게 작용하고 그러면 쪼개기가 막 들어가고 재개발할 때 100평짜리 단독주택에다가 재개발 소문 들면 원룸 같은 거 지어서 막 15가구로 찢는 이유가 뭡니까? 100평을 15분의 1로 나눠 놓으면 그게 100평의 15분의 1이 아니라 막 두 배, 세 배 그렇지. 파워풀해지니까 쪼개는 거잖아요. 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 기자님? 일단 뭐 쪼개기 관련해서도 네. 좀 뭐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쪼개기가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거냐? 네. 그건 또 뭐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좀 바람직하다고 어려우니까. 보기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막고 있는데 왜 이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는 있다. 바람직하지 않게 돌아가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건설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나온 리포트에는 이제 결국에 이 쪼개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입주권 프리미엄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죠.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쪼개는 게 훨씬 더 이 남는 장사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와서 입주권을 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권 그러니까 그 원래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좀 낮잖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낮은데 조합원 예. 분양가를 아예 그냥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이 좀 이 쪼개기가 줄지 않을까?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없애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 쪼개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행령에 지금 그 조합이 그 산정 비율을 어떻게 정하든지 아주 이름에 넣었잖아요. 이름 네. 조합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이제 조합에 위임한 거기 때문에 이 산정 비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0.5 정도 레인지만 줘도 최소한의 쪼개기의 그 크기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제한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어느 이런 정도 해놔야지 네. 내가 표가 많으면 협상만 잘하면 계속 내려갈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0.1 정도로 해놓 0.1과 1은 거의 10배 차이인데 네. 그건 너무 과도하게 조합에 이제 그 행정의 권한을 이임한 게 아니냐. 어느 정도 레인지만 줘더라도 좀 쪼개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쪼개기가 많긴 많아. 진짜 그때 장송 기자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냉장고 한 칸짜리 정도로 계속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가 하나 자래요. 대우 말이나 채팅창에서 또 네. 돈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아요. 100평 가진 사람이나 1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한 편만 인정해 주니까 쪼개기를 하지. 그렇지. 지분대로 줬으면 쪼개기 안 하지. 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점점 더 요 정도 대지 지분 가지고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겠구나. 난 대지 지분이 3평밖에 없는데 이걸로 아파트 뭐 어떻게 높게 지어봐야 11평 나오는데 11평 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100평 가진 사람한테 옆구리 찔러서 야 이 새끼야 너 50평 내놔 라고 한 후에 이제 조금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씩 더 뿌려줘서 아파트 짓고 나면 너도 살만하지? 너도 그만하면 됐지 뭐. 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그런 행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앞으로 아무튼 재개발은 쉽지 않아질 것 같네요.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가뜩이나 분위기- 요즘 이런 잘안 분위기라면 되는데. 상가 조합,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상가랑 같이 안 하고 상가는 따로 따로 해요.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너 이런 빼고, 너 이런 빼고 변화가 하자. 갖고 오는 임플리케이션은 네. 실제로 이게 진짜 관행이 법제화돼서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저쪽 일원동의 상록수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 놀이터 옆에 상가가 붙어 있다면서요. 뭐. 거기는 재건축을 하려면 상가랑 같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거기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상가 없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받겠다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를 주려면 나머지 아파트가 전원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끔씩은 이상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오로지 솔루션은 상가 없는 통합 재건축 아파트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 네. 그게 항상 그럼 잘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난 짓고 나도 야 상가가 아예 없으면 그거 너도 어떡하냐. 세탁소라도 들어와야지. 그냥 밖으로 가. 그냥 밖으로. 그 아파트 안에 상가. 아니면 101호 102호는 그냥 상가로 써? 상록수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뭐 일산, 분당 이런 데 단지 사이에 다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 많을 거예요. 예. 종종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그럼 어떻게 통합을 안 할 수는 없고 통합을 하면 상가를 안 지어야 되니 네. 야 이게 그냥 억지로 자꾸 상가 없는 아파트가 쏟아지거나 네. 짓고 나면 또 불편할 거 아니에요. 상가가 없으면. 그렇죠.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시행령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이 시행 전원 동의가 너무 무리한 규정이다 생각하면 시행령을 바꿀 수 있잖아요. 좀 그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예.
법안으로. 시행령은 그냥 국토부에서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그게 사실 원칙으로는 또 안 맞는 거라서. 근데 전원동의라는 건 진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원동의를 받아야지만 한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원동의라는 게 그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원동의가 나오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 애초부터 그냥 상가는 상가였으니까 상가로 그냥 하지. 상가는- 왜 그러니까- 상가가 아파트를 달라고 그렇지, 하는 건데? 그렇지. 그 컨셉이 있는 거잖아요. 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말아라. 그럼 나는 계속 여기서 상가할 거야. 그게 문제지. 뭐, 근데 그게 그러면- 문제지. 그러면 이제 어색하고 이상해지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솔루션은 상가 없는 아파트가 자꾸 나오는 거라면 그런 셈인데. 그렇다면 머리 그건 좀 좋은 쓰면 건가? 재건축 단지 아파트 근처에 그 아파트 단지 안은 아니지만 옆에 조그만 상가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 아파트 뭐 단지 그럴 수 안에는 상가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그 있죠. 대단지가 다 이 상가를 활용해야 되고. 야, 뭐 되게 엄격해지는 뭐 원칙이 딱히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매우 엄격해지는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 어. 상가가 가운데 처박혀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 될 테니 가격이 예. 떨어질 거고 예. 또 반대로 낡은 아파트 중에 상가가 이쁘게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어서 야 여기 예. 이거 빼고 해도 딱 되겠네 라고 그럼 하는 그냥 거는 그냥 가는 거고. 그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그런 그러네요. 문제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까지 대충 에브리바디 좋다는 이유로 대충 만들어놨던 법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붉어지면서 다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어떡합니까? 이 나라까지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이건 또 어디로 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야, 이슈가 그런 이슈가 있구나. 잘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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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